최근 예장통합사나 세계 선교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삼 선교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교사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199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칠레로 파송을 받아서 9년간 사역을 하고 네네. 2003년에 아르헨티나로 선교지를 이동해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하고 목회자 현지인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남미로 가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네. 신학을 공부할 때 도서 선교, 우리 국내 지방 섬이라든지 이런 도서 선교를 생각했는데 신대원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남미 땅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했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8일에 정기총회가 있었다고 해요. 총회 산하 선교사들이 매 2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총회와 선교사 대회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네네. 이번 선교사 대회는 특별히 우리 107회기 총회 주제에 맞춰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산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동역 선교, 동반자, 협력 선교와 또 교육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네. 아침과 저녁에는 특별히 영성 집회로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육체적인 피곤함에 쉼도 얻고 또 회복도 하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총회 파송 선교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는 세계 91개국에 네. 808가정, 1,56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교사 훈련과 파송의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하면 네네. 교단 선교사 규정에 근거해서 선교사 후보생 자격과 선발 기준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매년 2회 이렇게 선발해서 소정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네네. 세선부의 세계 선교부 위원들의 면접을 하고 또 그 면접 후에는 일정한 기간 부부가 함께 또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인선되어진 그분들이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선교 현장으로 그렇게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송 선교사의 감소나 코로나 같은 또 외부적 요인들이 또 최근에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현장이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재 좀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이미 알고 있듯이 국가 간의 서로의 어떤 장벽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그렇죠. 또 작은 집단과 개인의 역량들이 더 이제 부각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이 대면 예배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서 그렇죠.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복음에서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거라든지 또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이 비대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선교라든지 다양한 선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교단별로 이 선교 사역 관련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은퇴 선교사를 위한 준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또 준비돼야 할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한 연구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65% 정도가 노후에 대한 대책 없음으로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네네. 현재 저희 교단 선교사들도 많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 돌봄이 절실히 필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보낸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또 남은 삶을 통해서 많은 후의 선교에 대한 관심 있는 후배 선교사들을 또 동원하는 일에도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은퇴 선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또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전히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이런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을 좀 준비를 하고 또 필요할까요? 예, 먼저는 선교사의 부름에 대한 그 네.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한 어떤 일순간의 감정이라든지 자그마한 요소에 의해서 나는 선교적인 부름을 받았다. 이것보다는 그런 부름이 시작이 되어졌다면 자신을 부른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 소명이 확인되어졌으면 선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영성과 또 공동체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네.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선교사, 그 선교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복음의 그 증거를 통한 선교의 열매들이 훨씬 더 잘 맺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선교 단체나 네. 또 현장 선교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들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훈련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교 현장을 다녀서 그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문화와 또 언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의 구체성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정말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관심이 가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카톨릭 문화권인 남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모슬렘권 또 힌두권 각 이렇게 종교별로 또 종족별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해도 벌써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이 다시 현장 속에 나간다면 자기 모국에 가서 신앙의 삶을 잘 이루어 간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선교사의 그 마음,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모든 선교사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현장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는 데 큰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영육이 강건하길 기도해 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장통합 선교사회 공동회장 이재삼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